네, 오늘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금속 3D 프린팅 재료 절감 및 무인 생산을 위한 특화 장비 소개라고 제목을 좀 달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금속 3D 프린팅의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PBF라고 파우더 베드 퓨전, 그래서 이제 금속 분말을 깔고 레이저로 멜팅을 하는 그런 방식이 좀 현재까지 많이 퍼져 있고, 점차 이제 그 바인더 jet이라고 그래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인더를 뿌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결을 하는 퍼니스에서 구워내는 방식, 그런 방식들도 서서히 확산이 이제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금속 프린팅의 이제 그 필요성과 효과, 이제 모든 금속 프린팅이 모든 부분에 현존하는 기존의 생산 방식보다 이제 우수한 메리트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간의 절삭 가공이나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체들을 그런 어떤 자유도를 좀 더 확보를 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어, 어떤 부품들을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효과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의 이제 부품 제조 방식하고 그러면은 금속 프린팅이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을지 간단하게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최근에 이제 그 전체적인 3D 프린팅, 뭐 금속, 비금속 포함해서 최신 동향, 가장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인 그 가장 유명한 그 어떤 리포트가 그 올로스 리포트라고 해서 해년마다 시장 조사를 하죠. 해서 작년 말까지의 데이터를 이제 이번에 2023년 리포트로 해가지고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동향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독일의 그 트럼프라고 하는 저희 프로토텍, 저희 회사가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독일의 레이저 전문 그 회사에서 만드는 금속 프린팅 장비를 국내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하고 계시고 고객들이, 그래서 그 장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재료비, 오늘의 주제인 재료비 절감 방안, 뭐 이런 부분도 좀 섞여 있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희가 이제 레이저가 IR 레이저, PBF 방식이 대개는 이제 IR 레이저를 위주로 사용을 하는데, 좀 독특하게 그린 레이저 단파장을 이용해서 적층을 해야 되는 그런 소재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반사율이 높은 순수 구리 중에서도 구리 합금 말고 순수 구리, 예, 피오 카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표적인 소재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적층에 상당히 이제 기존의 IR 레이저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단파장의 레이저, 그린 레이저를 이용해서 베스트로 적층할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지막에 뭐 이런 금속 프린터 장비를 이용해서 활용한 사례들 좀 공유 드리고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토텍이라는 회사는 국내에서 이제 3D 프린터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제가 96년부터 회사 설립은 이제 2005년이지만 이제 대표님이 그 회사 설립하기 전에 이전 회사 소속돼 있는 곳에서 신사업으로 이 3D 프린터 쪽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 횟수로는 이제 2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고객분들하고의 접점도 많아진 것 같고, 인원도 운영을 이제 제조사는 아니지만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관리부터 여러 그 부서 조직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 매출은 저희가 한 15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국내에 지금 산업용 프린터, 이제 퍼스널용 그 뭐 프린터 이거 제외하고요. 3D 프린터 제외하고, 예, 기업용 프린터로 해서 1000대 이상 지금 고객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는 크게 한 네 부분으로, 옆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3D 프린터, 금속이나 비금속 프린터, 예,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브랜드는 이제 미국의 스트라타시스라고 하는 비금속 프린터 쪽에 유명한 회사의 국내 장비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오늘 말씀드릴 독일의 그 트럼프 금속 프린터 국내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데스크탑 메탈이라고 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인더를 뿌려서 좀 고속으로 메탈 프린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에 퍼니스로 이제 신터링을 해서 구워내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PBF 장비 미국의 익젝트 메탈이라고 하는 약간 여기는 이제 트럼프 장비보다는 조금 더 가격 라인을 좀 부담을 좀 줄여놓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00 이제 프린터를 하다 보니까 3000 스캐너도 이렇게 페어로 또는 단독으로 스캐너에 대한 니즈들이 좀 많이 좀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뭐 핸디 스캐너 고정형, 그다음에 이런 다관 로봇팔처럼 생긴 다관절 스캐너, 그다음에 먼 곳까지 또는 내부 큰 건물 내부라든지 외부라든지 큰 뭐 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광대역 스캐너 어, 등등 해서 전체적인 스캐너 라인업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이제 저희가 3D 프린터 회사 내에 저희가 한 10대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비금속 다 합해서요. 그래서 고객들 중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3D 프린터를 운영을 하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요. 하지만은 이제 그 횟수가, 빈도수가 뭐 1년에 그렇게 이용 건수가 많지 않으실 경우, 장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제작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장비를 한 대씩 한 대씩 늘려서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제작, 대행까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계가 필요하시다거나, 그리고 3D 프린터를 이용한 생산이 아닌, 어, 금형을 통한 뭐 사출, 어, 이용한 뭐 생산이라든지 그 외에 절삭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원하시면 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쪽 주로 이제 3D 프린팅에 관계된 소프트웨어 및 아까 3차원 스캐너에 관계된 뭐 역설계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 스캐너를 이용해서 현물하고 오버랩을 시켜서 검사하는 데 필요한 치수 검사하는 치수 검사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 같이 고객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윗줄에 있는 여기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제 머티리얼이라고 이게 유명하죠. 그래서 3D 프린팅을 하다 보면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이 서포트를 지지대를 생성을 시키고 그것도 이제 가장 나중에 어차피 그 지지대들은 되게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가장 서포트를 최소화시키면서 어, 뭐 변형 없이 제대로 치수가 나오게끔 적층을 해 가면은 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아무래도 이제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머티리얼라이스 이 전문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런 기능을 갖는 소프트웨어 및 뭐 바깥에 이제 텍스처링을 한다든지 매트릭스 구조로 라티스 구조로 설계를 하게끔 해준다든지 아니면 STL 파일을 좀 수정하게끔 오류를 잡아줄 수도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 프린팅의 필요성과 효과를 쭉 이제 정리를 이제 좀 나름대로 해봤는데, 그럼 이런 3D 프린터를 특히나 금속 프린터를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쓸 거냐, 어떤 경우 메리트가 있을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평면 뭐 그냥 밀링으로 한번 이렇게 딱 면만 친다든지 아니면 그냥 절단만 한다든지 이런 정도면 뭐 밴드소로 넣어서 잘라서 면을 그냥 일부분만 평면 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 전체를 선반 가공을 쉽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단순 형상들을 이제 메탈 프린터로 제작하는데 효과가 아직까지는 기존의 그 프로세스보다 더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이즈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지만은 지금 여기 페이지에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가공이 난해한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 번에 제작할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체화를 부품을 나눠서 조립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체화를 시켜서 설계자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현을 이제 설계에 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복잡한 구조물들을 제작을 할 때는 소형 부품들 제작할 때는 메탈 프린터가 훨씬 더 강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고기능 부품 제작이라고 그래서 뭐 이런 열교환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가스 버너 예, 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이게 쿨링 코일이죠. 예, 쿨링 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는 이제 구리로 제작한 건데 이 쿨링 코일은 이런 부분들을 내부에 이제 채널이 파여 있기 때문에 냉각수가 지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뭐 밴딩으로 구현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사각 단면이라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고기능의 부품을 제작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메탈 프린터를 이제 쓰시면 효과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이제 경량화. 예, 여기에 이제 그 살빼기 설계라고 그러죠. 예, 이게 여기 사진에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런 특히 이제 항공 부품류 이런 부분들은, 페일로드를 높이려면, 그러니까 정해진 지정된 연료를 가지고 가장 더 많은 짐을 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되든 짐이 됐든. 예. 그러면 어 가장 이제 그 비행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 1g이라도 비행체는 모든 비행체는 무게를 줄이는 거, 중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품들 중에는 기존의 절삭 가공으로 만약에 이런 형태를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중간에 다 재질, 소재를 다 파내야 되거든요. 예, 뭐 주물을 뜰 수도 있겠지만 절삭 가공인 경우에는 파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재비는 얼마 그렇게 높지 않지만 가공을 하는 비용이 훨씬 커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3D 프린팅의 특징이 가장 아래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적층하는 다 방식이기 때문에 소재를 적층하는 구조만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어떤 적층이 되는 최적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최소한의 소재를 투입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경량화까지도 쉽게 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래 지금 사진은 이게 이제 좀 유명한 사례죠. 자동차 쪽에는. 그래서 이제, 럭셔리 자동차들의 어떤 그 브레이크 패드 잡아주는 브레이크 캘리퍼, 캘리퍼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캘리퍼를 메탈 프린터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 곳은 지금 다 구멍이 파여 있죠. 경량화가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운행을 해서 마찰 테스트까지 다 해서 실제 부품으로 사용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 사례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품 일체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의 제작이 기존 방식으로 어려운 부분, 그런 설계들을 메탈 프린터는 굳이 이거를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한 번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사진에 있는 이것도 이제 항공기 부품을 일체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튜브처럼 이게 중간에 이제 튜브가 이제 준공이 돼 있죠. 그래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이 기체의 흐름을 여기 감지를 해서 압력과 속도를 감지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그전에는 다 이렇게 조립했던 거를 메탈 프린팅으로 한 번에 제작한 사례가 되겠고 그 아래쪽에도 역시 왼쪽이 이렇게 따로따로 제작을 한 다음에 볼트 체결한 구조의 어떤 기계 부품인데 이거를 일체화해서 메탈 프린팅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이제 맞춤 제작 또 다른 3D 프린팅의 장점이죠. 기존의 프로세스들 물론 대량 양상하는데 뭐 다이 캐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밀 주조라든지 뭐 기존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뭐 그 CNC 머시닝도 계속 그냥 프로그램 짜놓고 계속 반복 작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거, 뭐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 거. 하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그 맞춤형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게 메디컬이나 덴탈 분야.
대표적인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이빨 구조, 뭐 뼈의 구조 이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이빨 같은 경우에는 환자 한 명의 그 1번 치아, 2번 치아 번호가 쭉 있죠. 예, 각각의 이빨들이 다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빨 모양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 보철물을 거기에 맞게끔 그때그때 제작을 해서 끼워줘야 됩니다. 예, 끼워주게 되면 우리가 크라운도 뭐 제작하고 브릿지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존의 그것들을 다 결국에는 양산으로는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제작으로 다 기공사들이 이게 주물을 떴던 겁니다. 주조로 일일이 손으로 왁스 패턴을 만들어서 거기에 쏟아 부어서 이렇게 코발트 크롬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위에다 마지막에 세라믹을 얹어서 소결해서 이제 치과에다 갖다 주면 치과에서 환자분 치아에 덴탈 시멘트를 발라서 이 안쪽에 이렇게 끼워주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건비도 상승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니즈도 더 생기고 있기 때문에 속도하고 금액을 이거는 뭐 엄청나게 절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메탈 프린터로 이렇게 덴탈 기공소에는 이제 그날 파일을 받아서 치과에서 디자인을 받아서 바로 그날 작업을 끝내서 그 다음날 바로 치과에서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며칠씩 걸렸던 거죠, 이게. 예,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것들도 다 인체, 이제 메디컬 쪽에 인체 뭐 턱뼈가 뭐 하악 쪽이 좀, 골절이 생겨서 뭔가를 그전에는 이제 그 보온 시멘트로 많이 이렇게, 한마디로 그 뼈의 형상을 사람이 이거를 만들죠. 주물주물 해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보온 시멘트, 뼈 시멘트를 시멘트 형상으로 생긴 그런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해서 절개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했던 케이스들입니다. 그런 케이스들인데 아무래도 사람이 제작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제작하기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타이타늄으로 인체 적합 소재인 타이타늄으로 이제 커스텀 맞춤 제작을 메탈 프린터로 해서 삽입해서 수술하는 임플란트 시술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좀 빙글빙글 도는 게 이제 아이언이죠. 예, 골프 클럽 아이언이라든가 어떤 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좀 제작을 한다든지 자기 체형의 충격 중심에 가장 맞게 설계를 해서 하려면 그거를 양산품으로 대응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양산품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이게 주조 단조로 해가지고 다 제작을 하거든요. 금형으로. 예, 그런 부분들을 일단 샘플링을 이제 해야 될 때, 개발을 해야 될 때 이런 메탈 프린터로 어떤 개발 샘플을 실제로 제작해서 테스트까지 하고 검증한 다음에 이제 양산 금형을 파게 되는 그런 이제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5가지 카테고리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뭐 실제로는 그 외에 더 많은 활용 용도로 뭐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가공 프로세스들, 생산 프로세스들이 있을 텐데 그거 대비 메탈 프린팅의 어떤 부분, 장점, 뭐 단점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도표로 좀 보여드리고자 이제 합니다. 그래서 X축은 지금 여기서 low, medium, high라고 되는데 이게 X축은 형상의 복잡성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형상이 복잡해지는 어떤 구조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은 이게 제작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이 뭐 아주 소수량으로 1개에서 100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파일럿 정도의 수량 뭐 100개에서 10,000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볼륨 프로덕션 양산이라고 얘기하죠. 뭐 10,000개에서 한 10만 개, 그 다음에 10만 개 이상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표현을 했을 때 기존에 이제 머시닝, 절삭 가공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너무 복잡해도 절삭 가공이 어렵죠. 그리고 수량이 너무 많아져도 이걸 일일이 깎으려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뭔가 다이 캐스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수량이 작을 때는 이 머시닝을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션, 예, 압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드로잉, 인발을 한다든지, 스탬핑. 스탬핑은 여러분 잘 아시죠? 철판 이렇게 찍어내는 거.
그다음에 다이캐스팅. 그러니까 요런 쪽이 요 줄에 있는 게 이제 형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수량이 작을 때, 중간 수량일 때, 수량이 좀 많을 때 이렇게 적합한 생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간 정도의 형상일 때 수량이면서도 수량이 많을 경우는 보통 다이캐스팅으로 많이 하죠. 그다음에 우측으로 가서 형상이 이제 아주 복잡해졌을 때, 복잡하지만 수량이 작은 경우, 요 경우가 이제 보통 금속 프린터로 지금 제작을 이제 하는 경우들입니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형상도 복잡하지만 수량이 또 상당할 때는 보통 인베스트먼트 캐스팅 하기도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형상이 복잡하면서도 수량이 굉장히 많을 때 우리가 MIMM이라고 얘기하는 메탈 인젝션 몰드, 금속 사출 성형, 금속 분말을 금형을 파서 파우더하고 바인더를 이제 섞어서 압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성형을 하고 조그만 것들이죠. 되게 작은 겁니다. 이거는 부품들이 MIM은. 그래서 이제 성형을 해서 꺼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퍼니스에다 넣어서 탈지 소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 요즘에는 보면은 그 힌지라고 있죠. 로터리 힌지가 이제 대표적인 MIM 공법으로 제작하는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소총의 그 총기류의 그 트리거 있죠. 방아쇠 이런 부분들도 MIM으로 보통 생산을 하죠. 그래서 되게 작습니다. 사이즈들이 작고 좀 수량이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했던 거고 이제 이 방식을 이용한 또 메탈 프린터 방식이 보통 바인더젯 방식이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소결을 금형만 파지 않고 프린터로 성형한다 뿐이지 결과적으로 이제 뒷공정에서의 신터링 공정은 기존의 MIM 공정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빨간 별표로 실선하고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제 점차 이렇게 점선 쪽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F 레이저를 이용한 분말 장비, 금속 분말 장비가 가장 형상이 복잡하고 수량이 아주 적은 부분에 국한돼서 사용이 되던 게 이제 점차 레이저를 또 멀티 레이저를 이제 여러 개를 장착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속도를 좀 높이는 거죠. 제작 속도를 높이고 함으로써 좀 더 이제 이 범위를 좀 확산하는 그런 트렌드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들이 되게 이제 뭐 말씀드렸던 이런 메디칼 쪽이라든지 이건 이제 티타늄으로 제작했고 항공에 아까 브라켓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즐 연소 노즐 중에 여기 안에 다 비어 있습니다. 복잡한 이 채널이 뚫려 있고 선박에도 이제 이렇게 연소 노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노즐을 메탈 프린터로 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LED 조명의 그 히트싱크 있죠? 히트싱크 열 발산해주는 히트싱크들도 이거를 이제 메탈 프린터로 이렇게 고층 아파트 쌓듯이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서포트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지지대로. 마지막에 이제 좀 절단해고 제거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는 좀 남고요. 그렇게 이렇게 고층 건물 형태로 아주 가장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를 해서 열 발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발산이 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의 활용 사례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 3D 프린팅 시장 규모하고 현황을 한번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유명한 어떤 리포트가 그 올로스라고 하는 분이 어 매년마다 전 세계 시장 조사를 해서 책으로 엮어낸 그런 게 되겠죠. 거기에 보면은 지금 2023년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이 청색 부분이 이미 이제 기존에 지나간 얘기로 보시면 되고 앞에 연두색 부분이 앞으로 벌어질 예상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전 세계 3D 프린팅 전체 규모는 이렇게 커져 간다. 그래서 금액으로 얘기하면 약 180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은 대략 한 20 몇 조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는 작년 2020년 시장 규모는 한 18% 정도 전년 2021년 대비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있었죠.
예, 그래서 작년부터는 조금 이제 완화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코로나가 막 발발했을 때 조금 당초 예상치보다 조금은 이제 낮아졌던 부분은 있으나 여전히 성장은 했던 거고,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엑스포넨셜 형태로 좀 급증할 것 같다, 급성장할 것 같다라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 도표를 이제 부문별로 크게 이제 두 개를 나누는데, 어, 장비 쪽이냐 아니면은 장비를 이용한 어떤 제조 분야냐 이렇게 나눕니다. 서비스 분야.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대략 서비스 쪽에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간 더 크죠. 예, 지금은 뭐 비슷비슷해 오다가 서비스 쪽이 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3D 프린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면은 뭔가 가공 제작 의뢰를 받아서 그냥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 예, 설비를 두고 따로 뭐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서 제작해주는 이런 형태들의 비즈니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소재별로 한번 세그멘테이션 한번 보면은요. 역시 이제 전년 시장 그 조사 결과입니다. 2023년 리포트에 나와 있는 작년도 한 해 동안의 시장 규모를 보시면 분포를 보면 이제 메탈 쪽이 상당히 이제 예전에는 미미했으나 지금 굉장히 이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18.2%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필라멘트, 뭐 ABS, PLA, 뭐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소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레탄 소재. 이런 필라멘트 소재가 한 21%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우더. 요즘에는 이제 파우더를 나일론 뭐 분말이라든지 이런 파우더 소재들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고속으로 저희 회사에도 그 장비로 지금 제작도 해드리고 하고 있지만 이런 쪽이 조금 더 지금 굉장히 성장을 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프린팅 중이에요. 그다음에 포토폴리머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광경화 소재죠. 그래서 액체 재료를 빛에 반응을 하는 어떤 액체 특수 재료들 빛으로 경화를 시켜서 뭐 레이저 거기에 빛이라고 하면은 레이저가 될 수도 있고 뭐 LED 광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DLP 프로젝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광원들을 이용을 해서 액체에 쏘아주면 이 액체가 이제 경화가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죠. 예, 그 원리를 이용해서 또 한 겹 쌓고 한 겹 쌓고 이렇게 면 단위로 보통 쌓아가거나 그럼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는 선으로 이렇게 그려가거나 이렇게 해서 적층을 해나가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가 한 21%,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금속 3D 프린팅 시장 규모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전년에 조금 이렇게 올랐죠. 그 중간에 보면은 커브가 쭉 2010년 중반 때 이렇게 급성장을 조금 하다가 2018년까지 올라가다가 2019년, 20년에 약간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예, 요때가 이제 뭐 코로나 영향도 상당히 이제 있고, 뭐 전 세계 이제 셧다운 되다시피 해서, 상당히 데미지가 가해졌던 시기라고 이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또 성장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장비 대수입니다. 그래서 메탈 AM 시스템 세일즈 해가지고 대략 작년에 전 세계의 메탈 프린터가 대략 한 3천 대 정도 여기저기 설치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도 지금 뭐 1년에 뭐 수십여 대 규모로 메탈 프린터가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확산이 돼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독일의 트럼프라는 회사의 장비를 오늘 좀 몇 개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트럼프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회사가 여기 우측에 보시면 딱 올해 100년이 되는 회사입니다. 예, 100년이 되는 회사고, 레이저 원천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여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레이저를 합니다. 뭐 CO2 레이저, 파이버 레이저, 디스크 레이저, 여러 가지 레이저를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게 레이저
그 절단 장비, 2D 절단 장비, 이게 굉장히 많이 뭐 시장이 크기도 하고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어디 이제 가다 보면은 레이저 절단 이렇게 간판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으실 거예요. 그런 데들이 다 레이저 절단 가위로 철판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예, 레이저로 이렇게 절단을 이제 고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반대로 절단하고 반대로 이제 용접 붙이는 그런 기능도 있죠. 그래서 레이저로 웰딩을 하는 그런 장비들도 트럼프가 굉장히 국내에서도 유명해서 그래서 배터리 그 전기차 배터리 3사 이쪽에 다 트럼프 레이저 용접기가 다 지금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수량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가 자체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메탈 프린터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절곡기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3차원 레이저 가공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장비들을 하고 있는 저 회사로 유명하고 하고요. 국내에도 저희가 이제 메탈 프린터 쪽은 국내 저희 프로토텍에서 고객사에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뭐 40개국에 뭐 70개 이상의 이제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레이저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금속 프린팅 방식이 그 LMF라고 이렇게 트럼프는 독자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LMF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으시니까 그냥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PBF 파우더 베드 퓨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말을 깔고 레이저로 녹이고 또 깔고 녹이고 깔고 녹이고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디테일이 좋죠. 예, 속도는 아주 적층 그 한 두께가 뭐 20미크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100미크론 사이까지 이렇게 조절이 되니까 얇게 적층을 하기 때문에 분말도 가는 분말을 사용을 해야 되고 디테일은 굉장히 이제 좀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트럼프가 이 두 가지 LMF하고 LMD라고 돼 있는데 LMD는 이제 레이저 메탈 디포지션이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LMD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흔히들 이제 DED 방식으로 굉장히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에서 DED 방식, PBF 방식을 양쪽을 다 하는 회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프린팅 방식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서너 곳 뭐 이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DED 장비는 이제 PBF 장비 대비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나 표면 조도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적층 두께도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고 하지만 표면 조도로 보면은 좀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D는 PBF 방식은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뭔가를 성형을 해나가는 새로운 뭐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데 활용이 된다 보시면 되고 DED 장비는 새로운 어떤 형상물을 적층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어떤 클레딩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이런 어, 나선형 이런 구조물에 예 여기에 바깥쪽에 이제 뭔가 마찰이 있겠죠. 마찰면이 맨 바깥쪽일 텐데 여기에 기존 소재보다 굉장히 경도가 높은 어떤 금속으로 전체를 다 그렇게 만들려면은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크랙이 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구조물이 아닌 일부분만 아주 경도가 높은 소재로 클레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금형이 파손돼 있을 때 그 부분을 보수 용접하듯이 이렇게 파우더를 쏴서 타겟 지점에 쏴서 바로 즉시 레이저로 이렇게 멜팅을 해서 메꿔 넣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PBF 방식은 오늘 주안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뭐 간단한 이게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리를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마디로 메탈 분말을 파우더를 여기다 쑥 올려놓고 얘가 뭐 코터라고 하는데 코터가 한번 이렇게 밀고 가는 거죠. 예, 쭉 밀고 가서 여기 위에다가 이 메탈 판입니다. 이게 플레이트 위에다가 플레이트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여기 위에다가 한 겹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여분의 파우더는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빈 통에다가 좀 내려놓고 레이저가 이제 목표 지점을 한 단면에 해당하는 그 섹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막 선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멜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층이 적층이 됐으면 살짝 내리고 그 두께만큼 내리고 다시 또 파우더를 그 위에다 또 얹어 놓고
또 반복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높이가 이렇게 적중이 되면서 플레이트가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끝나면은 이 부분을 이제 꺼내서 주변 파우더는 걷어내고 이걸 절단하고 분리해내고 서포트 떼내고 이렇게 해서 파트로 사용을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PBF 장비, LMF 장비 라인업은 총 현재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형부터 대형으로 이렇게 가면 천장비, 그다음에 이제 트루 프린트 시리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트루 프린트 1000, 2000, 3000, 5000, 그다음에 5000에서도 그린 에디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레이저 파장을 나머지는 다 IR 레이저,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요. 보통 1070 나노 또는 1080 나노미터 그 파장대 적외선 파장을 사용을 하죠. 하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그린 에디션은 515 나노. 그래서 파장이 굉장히 짧은 그런 녹색 파장대에 해당하는 그린 레이저를 장착을 해서 반사도가 높은 어떤 그런 특별한 소재들, 일반 레이저로 적층이 잘 안 되는, 멜팅이 안 되는 그런 소재들을 적층하는 그린 에디션 장비가 있겠습니다. 좀 세세하게 좀 설명을 장비별로 드리면은 천장비는 보통 이렇게 사이즈가 크지는 않습니다. 소형 장비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원판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린더 형태, 원기둥 형태의 어떤 엠벌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드 엠벌럽.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뭔가를 적층을 하는 거죠. 여기 이빨을 이렇게 적층을 브릿지를 하듯이. 그래서 직경 100에 높이 100mm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파트까지 하기는 어렵고 이런 소형 주로 이제 덴탈 쪽이라든지 치과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소형 뭐 항공 브라켓이라든지 소형 임펠러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럽 쪽에 가면 이런 열쇠 복제가 안 되는 지금도 이제 거기는 뭐 호텔에 가도 그냥 그 우리처럼 뭐 번호키라든가 이런 게 카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옛날 방식의 그 열쇠 키로 이렇게 문 열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열쇠가 복제가 또 될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의 열쇠들의 다 안쪽의 모양부터 전부 다 다르게 설계를 해요. 그렇게 해서 복제가 불가능하게끔 이렇게 해서 열쇠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이 잠깐 누락된데 이 부분은 이제 열교환기입니다. 소형 열교환기. 그래서 이쪽으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이 스파이럴 형태로 이게 튜브가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냉각이 이제 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냉각이 빨리 델타 T 값을 빨리 줄이 주변 온도 대비 가장 가깝게 만들려면은 가장 이상적인 게 이런 철망 구조겠죠. 접촉 면적을 주변 그 공기하고 접촉 면적을 가장 늘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건 복잡하게 이렇게 설계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빨리 냉각이 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작할 때도 기존 가공 프로세스, 제작 프로세스로는 제작이 안 되죠, 한 번에. 그래서 메탈 프린팅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비는 이제 이게 본체 하나고요. 옆에 이제 뭐 부수, 뭐 진공, 방풍 청소기라든지 시빙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뭐 질소 가스, 에르곤 가스 이렇게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저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듀얼까지 옵션으로 200W짜리 하나를 쓰시는 게 기본이고 원하시면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듀얼 레이저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게 작년 말에 제가 뭐 좀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를 업그레이드를 좀 했는데요. 기존 장비 대비 거의 한 2배 정도 기존의 장비 좀 넓적하게 이렇게 냉장고 좀 넓은 냉장고처럼 돼 있었는데 버전업을 시켜서 기존 장비보다 2배 정도 속도를 좀 빨리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를 연속해서 4플레이트까지 여기 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따지 않고 자동으로 플레이트를 끌고 가고 얘가 빌드하고 그 다음에 빌드 끝난 거는 밑에다가 내려놓고 실린더에다가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또 끌고 와서 또 빌드하고 내려놓고 빌드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 기능도 있고요. 기존의 어떤 스탠다드 어떤 그 샤프트 위에다가 임플란트 그 어버트먼트 맞춤형 어버트먼트라고 있거든요. 이빨 덴탈 쪽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꼽아 놓고 그 위에 맞춤 제작해야 될 부분만 파우더를 올려서 제작하는 그런 기능들도 유일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장비들은 그런 기능은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장비가 이제 2000 장비로 해서 여기 이제 직경 200에 높이 200. 약간 커지죠. 그래서 이제 좀 커지다 보니까 덴탈 쪽 말고도 메디칼 쪽이나 메디칼 뭐 임플란트라든지 이게 이제 그 뭐 스파이널 케이지라고 그러죠. 척추 케이지. 이렇게 여기도 철망 형태를 가지고 다공성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하면 좀 더 뼈 용착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내에서도 임플란트 업체들이 티타늄을 이용해서 이 메탈 프린팅, 미국의 FDA 승인까지 받고 해서 이제 수출하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브라켓 제작했던 사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두께가 아주 초방막으로 위성, 예, 위성의 안테나인데요. 이게 소형 안테나인데 이 두께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했는데 이 두께를 굉장히 얇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두께가 뭐 0.1mm, 그러니까 A4용지 한 장 두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 정도 두께로 얇게 적층한 어떤 형상물도 실제 사례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00 장비는 아까 1000 장비 대비 약간 사이즈는 크지만 굉장히 디테일 역시 1000 장비만큼이나 잘 디테일이 나온다. 얇은 부분까지도 잘 제작이 된다.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 쪽에 저희가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은 타사 장비 대비 메디칼 쪽에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게 2000 장비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객사하고 지금 장비 구매 관련해서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여기 프리히팅 기능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트, 아까 이 밑에 원판 있죠? 예, 플레이트 위에다가 파우더 깔고 적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점 적층을 하고 높이가 올라가다 보면 아래쪽은 이미 냉각이 시작이 되겠죠. 근데 위쪽은 여전히 레이저에 아주 고온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위쪽은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래쪽과 위쪽에 그 델타 T가 존재하는 거죠. 예, 온도 차가. 그러면 온도차 모든 어떤 미케니컬하게 기계공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온도차로 인해 가지고 뭐 금형 쪽도 금형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변형이 생기고 크랙이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금속도. 그래서 어떤 그 안쪽에 이렇게 열 능력이 온도차에 의해서 열 능력이 쌓이게 되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면은 되도록이면은 이 바닥을 최대한 온도를 예열을 높게 올려주면 줄수록 그 델타 T 값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열 기능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이제 올리고 싶어도 뭐 무한정 올리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온도를 올리면은 그 주변에 장비 안에 있는 부품들도 다 이 그 이상의 온도의 내열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가 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열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장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메탈 프린터 이런 같은 방식의 뭐 동종 업계에 나와 있는 장비들이 대개 보면 예열 기능들이 아예 없거나 뭐 한 150도 내외이거나 이런 장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개. 예, 하지만은 이제 트럼프는 이 프리히팅 기능에 있어서 상당히 그 막강한 어떤 파워풀한 기능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 장비부터 200도씨 예열이 되게끔 돼 있어서 적층을 하는 과정 중에 제작물이 아까 말씀드린 변형을 하는 그런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고 그다음에 변형이 이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서포트를 더 많이 붙잡아 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서포트가 더 많이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걸 떼내는 게 또 그만큼 더 수고로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최소한의 서포트로 변형 없이 적중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서포트 생성 최소화가 가능 이제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세세한 내용은 여기 자료를 나중에 요청을 하시면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멜티플 기능이라고 앞에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이제 멜티플 기능도 이제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추가할 수 있어서 이게 정말 용융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적층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디 결함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이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비의 이제 내부 구조,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제 파우더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린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면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리프트로 지게차 형태의 리프트로 여기다가 쑥 아래다 놓고 여기 올려서 여기서 글러브 박스에 고무장갑 이렇게 끼고 파우더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우더를 걷어내는 그런 형태로 뭐 장비는 이렇게 본체하고 파우더 스테이션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아까 모든 메탈 프린터 다 마찬가지, 분말 장비들 마찬가지지만 방폭 청소기는 별도로 따로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또 걸러서 주변 파우더들을 다시 손상된 애들만 일단은 폐기를 하시고 밑으로 철망 밑으로 빠지는 정상 파우더들은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우더를 걸러주는 장치까지 여기 아래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00 장비는 이제 직경 300에 높이 400 그 공간 안에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타사 동급이라고 얘기하는 타사의 장비들보다는 훨씬 더 제작할 수 있는 볼륨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는 이제 타업체들은 보통 이게 사각 플레이트를 쓰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 볼트 조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퉁이에 이렇게 스롤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볼트로 위에서 아래로 체결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사람이 막 이렇게 체결을 하죠. 다 잠그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귀퉁이에는 어차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데드존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각 전체면에 적증이 안 되고요. 또 어떤 업체들은 카탈로그에 이 Z축 높이를 갖다가 이게 뭐 400mm라고 하면 플레이트 이 철판 두께 밑에 플레이트 두께가 상당하거든요. 뭐 30mm, 40mm 이렇게 되는데 그 두께까지 포함한 거를 여기다 스펙에다 기재를 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적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높이기 때문에 순수 플레이트 상단으로 얼마까지 적층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실질적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Z 쪽으로 적층할 수 있는 최대 높이가 400mm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열 기능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멜티플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급 장비 중에서 가장 높이로 높은 부분까지 적층이 가능하고 이렇게 내부 구조를 보면 여기가 이제 빌드 실린더고요. 그다음에 파우더를 공급해주는 이제 파우더 서플라이 실린더라고 하는 실린더가 두 개를 한 개만 장착을 하셔도 되고 두 개까지 여분으로 장착을 해서 아주 높은 거 최대 높이까지 제작을 할 때는 한 통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까 미리서 두 통을 꼽아 놓고 이렇게 쿼터가 여기 끝나면 그 다음에서 여기 가져와서 깔아 넣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구조가 여기 경막이 쳐져 있습니다. 경막이 여기가 이제 리드인데요. 뚜껑이 이 위쪽에 리드가 지금 챔버 쪽에 리드입니다. 위쪽에 가공실은 여기죠. 여기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밑으로 이제 실린더가 꼽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 가스가 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너트 가스를 투입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메탈 프린팅 한 데는 뭐 질소라든지 그다음에 반응성이 높은 경우는 이제 아르곤을 투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산소하고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불활성 가스를 채워놨더니 이게 이제 새면 안 되겠죠. 끝나서 문 열었더니 이게 다 빠져버리고 그럼 다시 채워야 되고 어떤 경우는 막 몇 시간씩 채워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요거를 격벽 구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리드를 이제 챔버실의 뚜껑하고 그다음에 실린더 쪽에 뚜껑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따로따로 이제 클로징을 해서 실린더를 빼낼 때는 여기 위에가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스가 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불알 환경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너트 가스 그 뒤에 작업을 이어서 할 때 이너트 가스 소모량하고 장비가 또 가스 채운다고 멈춰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빠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제 3000 장비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본체와 리프트와 그다음에 파우더 스테이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빙 장치 그다음에 파우더 보관 장치 이렇게 해서 이 지게차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놓고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000 장비는 이제 사이즈는 좀 더 크면 크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3000 장비하고 빌드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파이 300에 높이 400이지만 여기는 이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여기를 좀 주안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레이저가 3개, 트리플 레이저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열 온도가 기본이 이제 200도지만 옵션으로 500도까지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맥시마이즈로 해서 이제 온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주면 뒤에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온도에 굉장히 이런 온도 차를 아래쪽하고 위쪽 온도 차가 굉장히 민감한 소재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탄소 함유량이 높은 탄소 머레이징 스틸이라고 툴 스틸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머레이징 스틸이라든지 그다음에 타이타늄 재료 자체가 타이타늄 소재가 굉장히 비싼 소재이기 때문에 빌드를 하다가 변형 때문에 페일이 나면 그걸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서 그를 변형을 잡아줄 방법이 있으면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가의 소재들을 쓰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500도씨 옵션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변형과 서포트 생성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오천 장비에는 이 뚜껑을 아까 뚜껑이 위아래 있었죠. 챔버 뚜껑하고 실린더 뚜껑. 그 챔버 뚜껑과 실린더 뚜껑은 사람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마치 컨베이어처럼 와서 자동으로 밀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연속 생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프리팅 하게 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Hello and welcome to this edition of Ask the Expert. My name is Valentin and I'm a product manager at Trumpf Additive Manufacturing and responsible for all questions around the TruePrint 3000 and TruePrint 5000 systems. Are you interested in printing a broader range of applications? Additional of the 500 degrees Celsius preheating option of the TruePrint 5000 as this and part quality. Design limitations printing like cracks within the titanium alloy gimbal. Due to the very high internal stress, marked in orange, investigated the effect of higher preheating temperatures on the internal stress with titanium 6-4. After printing the cantilever specimens at different preheating temperatures, they were cut off from the substrate plate. The result showed the higher the preheating temperature in the process, the lower the deflection of 그래서 the 이제 specimen 화면에서 due to 보시는 the lower 것처럼 internal stresses. 이 This 부분도 behavior can be 역시 transferred to your 잠깐 설명을 드리면 500도씨까지 프리히팅 하는 경우는 얘가 이제 뭐 들고 일어나는 게 없죠. 이게 플랫하게 잘 나왔는데 예열이 충분히 되지 아예 그냥 no 프리히팅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디플렉션 찢어져 버린다는 거죠. 아래쪽은 이제 플레이트입니다. 플레이트에서 아예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열이 아예 안 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델타 뭐 Y라고 할까요? 델타 G라고 할까요? Z축으로 델타 G가
뭐 3mm 정도까지도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 그 다음에 200도씨까지 했더니 2.43mm, 300도씨 1.92, 400도씨 했더니 0.95, 500도씨 했더니 0.13mm. 거의 뭐, 이게 들고 일어나는 게 없더라라는 거를 이제 티타늄 소재 예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타이타늄을 아무래도 고강도 경량 소재다 보니까 타이타늄이 항공 쪽에 많이 쓰이죠. 항공 쪽에 타이타늄 소리가 쓰이는데 Hello and welcome to this 항공 episode of 쪽에 Ask the 타이타늄 Expert. 소재를 My 쓸 name is 때 이 Matthias and I'm 500도씨 the 열기능이 responsible 어떤 industry 역할을 하는지 manager 효과를 for aerospace at 보여드리는 TWOMF 영상입니다. Additive Manufacturing. Today I want to talk to you about the TruePrint 5000 and its unique feature of using preheating temperatures of up to 500 degrees Fahrenheit for aerospace applications. 네, 중간에 잠깐씩 제가 시간 To 관계상 work in a substrate 뭐 blade 링크가 certainly 나중에 helps to 되어 있기 achieve 때문에 a PDF 파일을 homogeneous heat 배포해드리면 distribution 차분히 compared 한번 to 좀 square 보시면 substrate plates. 좋겠습니다. But there's more to it. 그래서 여기에 지금 We 설명하신 used an 분이 improved cooling 플레이트 두 concept 개를 가지고 for 나와서 axis, 말씀을 build 드리고 chamber, 있고요. and 내부 optical 구조는 components 이렇게 to 되어 maintain 있습니다. positioning accuracies 그래서 during the whole build job. 오른쪽과 왼쪽에 있다가 좀 Furthermore, 근접 사진이 아마 형상이 나올 EPM 건데 보시면 to oxygen to avoid materials can benefit from higher preheating temperatures. 그 전에 We can 자 소재별 이게 지금 프리히팅의 어떤 영역별 어떤 그 잔류력 부분입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색 부분은 회색 부분은 뭐 그렇게 변형이 잔류력이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예열 안 해줘도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색은 이게 예열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전체 완전히 예열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도씨 정도 소재별로 보면 여기 위쪽에 지금 소재명이 독일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뭐 1.2709, 1.2343 이렇게 돼 있어요. 234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이 세 개가 머레이징 스틸입니다. 툴 스틸. 예, 이게 M300이라는 머레이징 스틸. 그다음에 2343이 이게 H11, 그다음에 2344가 H13 소재입니다. 그리고 1.4404라는 소재가 라는 소재가 여기 스테인리스 서스 316L이라고 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략 500도를 딱 빨간 선으로 봤을 때 500도 정도 했을 때 뭐 이런 소재들은 500도 정도 하면은 빌드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코넬 같은 경우는 뭐 예열이 아주 민감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0도씨까지는 안 하고 한 200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좀 빌드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TI64도 뭐 200도 돼도 어느 정도 뭐 된다고 보시면은 500도 정도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완벽하게 빌드가 페일 없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서포트 최소화시키면서 영상 이어서 already cover 보여드리겠습니다. a certain span of materials with 200 degree preheating, but trade-offs are all too often necessary. For example, extensive support structures, which means extended build time and increased material use, material parameters with reduced productivity or large efforts for simulation of the build job are needed. To demonstrate the benefits of 500 degree preheating temperature, we choose one material off the chart that is especially widespread in the aerospace industry, titanium 6-4. What we know from this material is that the residual stress can become so large that the support structures break off and the part starts to suffer from warping and deviations. This typically leads to an abort of the build job. Official research results with test cubes showed already how higher preheating temperatures can reduce the residual stress of titanium and with it the deviation of the part. With the TruePrint 5000 we are bringing these lab results into reality. This titanium casing shows the direct comparison of 200 degree and 500 degree of preheating. You can see clearly how one of the part has been affected by residual stress while the other maintained its geometry. We even simulated the residual stress for both parts and you can see clearly the differences. It is so significant that the values for the part preheated with 200 degree excee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 That is what leads to the damage of the support structures or cracking of the part itself. This sample shows clearly how you can improve your 3D printing results for aerospace applications by using 500 degree preheating. Have you experienced similar issues with your parts? Then get in contact with us and find out more about this feature.
Thanks for watching this episode of Ask the Expert. 예.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독일식 소재에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좀 매칭을 하기 위해 제가 빨간색으로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이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레이징 스틸, 그다음에 서스 316, 여기는 이제 네모가 하나가 잘못 들어갔네요. ALSI 테nem젠이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그다음에 TI64 소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영상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렇게 500도 요쯤 되겠죠. 이쯤 되면은 아주 리지셜 그 안에 잔류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얼 프로덕션 아까 제가 뭐 리드를 자동으로 사람 손으로 매뉴얼로 하지 않고 이거 밀고 닫고 닫고 열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으로. 이 부분 한번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영상에서 이제 보셨던 그 이렇게 뚜껑을 제거를 일단 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끌어와서 닫고 하는 뭐 그런 부분 좀 캡처를 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또 특징으로 얘기를 드릴 만한 게 아까 그 레이저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 레이저가 이게 트리플 레이저 3개 장착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멀티 레이저를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타사에도 이제 좀 있고 한데 대개는 이제 그렇더라도 영역을 나눠서 레이저 하나가 이 부분만 담당하고 그다음에는 저 부분만 담당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풀 필드, 예, 필드 전체 운동장을 각각의 레이저들이 전체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는 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차이가 어떤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냐면은 그 풀필드를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을 하는 게 예를 들면 큰 파트를 멀티 레이저로 제작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왼쪽과 오른쪽 레이저의 경계선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죠. 예, 경계선이 제대로 그럼 그쪽을 누가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선 부분에서의 어떤 그 파트의 기계적 결함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런 부분들을 이 각각의 레이저들이 전체 운동장을 다 제각각 개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 에디션 장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조금 이제 독특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구리를 적층하는데 굉장히 가장 효과적인 장비다. 그중에서도 구리 합금 말고 구리 합금을 적층하는 장비들은 IR 레이저를 이용한 장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구리를 제대로 결함 없이 내부의 조직을 절단을 해서 결함 검사까지 해봤을 때 결함 없이 제대로 멜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는 IR 레이저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레이저의 소스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에서 그린 레이저가 장착이 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출력이 좀 높은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요. 앞에 거는 이제 앞에까지는 500W짜리 뭐 한 개 또는 3000은 하나, 옵션으로 2개, 그 다음에 5000은 기본 3개 레이저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린 에디션은 800W짜리 515나노미터 그 그린 레이저를 하나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중 집게는 약간 좀 두껍게 적중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큰 사이즈를 레이저 하나로 적중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210미크론으로 적중을 직경 레이저 직경이 210미크론이고 적중 두께도 30에서 150미크론으로 조절을 가능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 예열은 이제 500도까지는 여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0도씨까지 예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 전도도가 굉장히 구리가 높기 때문에 빨리빨리 열을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상하의 온도차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누적이 되거나 이제 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500도씨까지 굳이 예열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항공, 자동차, 요즘에는 자동차 쪽에 이런 구리로 전기차, 이런 그 뒤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부품들을 좀 만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좀 가시광선 파장대로 해서, 배웠는데 515면은 이제 이 정도 되겠죠. 이 녹색 파장대. 그리고 일반적인 IR 레이저가 빨간색의 바깥쪽인 적외선 1070에서 1080, 요 정도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흡수율이 여기 이제 그래프에 자세하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구리하고 그다음에 FE 철하고의 흡수율 비교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얼마만큼 잘 튕겨내지 않고 잘 흡수해서 잘 녹을 거냐에 대한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X축이 파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린 레이저인 515나노, 그 다음에 이쪽은 일반 IR 레이저는 1070나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철에 대한 곡선이고 이게 약간 노란색이 이제 구리의 곡선인데요. 철은 뭐 파장대가 이렇게 파장이 바뀐다고 해서 녹색 파장대나 IR 레이저나 흡수율이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녹색 파장대는 굉장히 흡수율이 좋고 점점 이제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IR 쪽으로 가면은 급격하게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흡수율이 떨어져서
멜팅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로 막 열심히 지지긴 지진다고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순수구리로 이런 형상물들 뭐 제작을 하죠. 익스체인저, 히트 익스체인저나 뭐 그다음에 뭐 레드 로즈 골드라고 하죠. 로즈 골드. 이런 약간 그 레드 골드, 약간 그런 어떤 귀금속류 이런 부분들도 반사도가 상당히 높은 재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기차, 요즘에 전기차에 이런 그 헤어핀 모터라고 하는데, 마치 머리핀 모양을 꼽고 꼽아가지고 그걸 붙여놓은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제작을 기존 방법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형상이 복잡한 거를 원바디로 일체화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용접을 하든지 해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 전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바디로 제작할 수 있으면 베스트겠죠, 효율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순수 그릴을 이용해서 메탈 프린팅을 할 때 그린 레이저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활용 사례들을 좀 쭉 나열을 했는데요. 뭐 여기 한번 항공 쪽에 이렇게 트럼프 장비를 이용해서 항공 인증받고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례가 있겠고, 브레이크 패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덴탈 쪽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열교환기, 예, 그다음에 항공 쪽 브라켓, 타이타늄을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는 뭐 연사 가공기, 예, 연삭 장비인데 거기에 이제 연삭을 하려면은 이제 윤활유를 쏟아 부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이런 노즐형으로 제작을 해서 할 때 안쪽에 다 비어 있죠.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는 가공으로는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메탈 프린팅을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항공경 레이크라고 하는 어떤 센서 기능을 하는 일체화된 부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 버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형상이고, 내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그래서 아주 이상적으로 설계를 이렇게 하면 연소효율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의료 쪽에 임플란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고요. 오늘 제 설명드릴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오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